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지식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에poch의 천재들입니다. 오늘은 나보코프의 에로틱 소설 롤리타, 어느 백인 홀아버지의 고백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오늘은 롤리타에 대하여 작가 소개, 그 다음에 줄거리, 핵심 주제를 요약함으로써 이 소설의 실체를 파악하기로 합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롤리타가 외설인가 아니면은 위대한 소설인가 판가름하는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롤리타를 쓴 작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입니다. 러시아 태생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유럽에 망명을 해서 다시 또 미국에 정착을 해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보코프의 대표작은 롤리타를 비롯해서 창백한 불꽃, 안나로지 등이 있습니다. 나보코프는 언어와 스타일의 마술사로 불리고 있으며 롤리타는 그의 대표작이고 가장 논란이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출판 경위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롤리타가 수년간 출판이 금지되었으나 1955년 이후에 대중과 비평가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1955년 프랑스 올림피아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 1958년에는 미국에서 정식 출간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문학계의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제작된 영화는 윤리적인 측면을 상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1997년 영화는 비교적 원작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롤리타가 1955년에 출간되었는데 1950년대 미국은 보수적인 윤리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소설 롤리타는 1950년대 성과 도덕, 금기라는 사회적 지형을 정면으로 도발한 소설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해체와 병든 낭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롤리타에 나오는 주요한 등장인물입니다. 대체로 4명을 들 수가 있는데 주인공에는 험퍼트, 돌로레스 헤이즈, 롤리타죠. 그 다음에 샬롯, 롤리타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어 퀼티, 롤리타의 애인입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험퍼트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부인 발레리아와 이별했고 두 번째 부인인 샬롯과는 사별을 했습니다. 험퍼트는 어릴 적의 첫사랑 애너벨을 잃은 후에 미성숙한 소녀에게 병적인 사랑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퍼트를 후천적 소아 성애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돌로레스 헤이즈입니다. 롤리타라고 부르죠. 미국의 평범한 12세의 소녀로 홀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고 쾌활하고 반항적이며 성장기 투구의 혼란을 겪은 소녀입니다. 돌로레스 헤이즈는 험퍼트에게 성적 대상이자 잃어버린 사랑의 대체 대상이 됩니다. 퀼티와 연인 사이가 됩니다. 다음은 샬롯 헤이즈입니다. 롤리타의 어머니이고 남편 없이 롤리타를 키우는 중산층의 여성입니다. 샬롯 헤이즈는 험퍼트와 결혼을 하지만은 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네 번째 클레어 퀼티입니다. 극작가이자 변태 성욕자로 롤리타를 유혹을 해서 연인이 된 남자입니다. 퀼티가 롤리타의 사랑을 자 험퍼트에게 살해됩니다. 여섯 번째 롤리타의 줄거리입니다. 우선 대강을 살펴보겠습니다. 험퍼트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에서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험퍼트와 롤리타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험버트와 살롯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살롯은 죽습니다. 네 번째로 험버트와 롤리타의 유랑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두 사람 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로 롤리타가 도피해버립니다. 일곱 번째 퀄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험버트의 복수가 시작돼서 퀄티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험버트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롤리타의 줄거리는 1부와 2부가 있는데 1부에서는 롤리타와의 만남 그리고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어느 여름 버몬트 주의 작은 마을에서 하숙할 집을 찾던 험버트는 살롯 헤이즈의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녀의 12살 난 딸 돌로레스를 처음 보게 됩니다. 햇볕 아래 정원에 누워있는 롤리타를 본 순간 험버트는 롤리타가 성적으로 매력있는 소녀, 다시 말하면 이 소설에 나와있는 님펫이라고 확신하고 그 즉시 그녀를 얻기 위해서 롤리타의 어머니인 샬롯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샬롯은 험버트의 일기장에서 그가 자기와 결혼한 목적을 알게 되어 격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험버트는 이 기회를 틈타 샬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롤리타에게 숨긴 채 롤리타를 데리고 미국 전역을 여행합니다. 험버트가 호텔에서 롤리타와 처음 성관계를 했을 때 그녀가 어느 정도 성 경험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행 중 험버트는 롤리타를 감시하며 조사이자 연인 역할을 자처하며 그녀를 잃을까봐 철저히 통제합니다. 롤리타가 험버트에게 점점 냉담해지자 험버트는 롤리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쓰며 질투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2부 퀄티의 그림자와 험버트의 붕괴입니다. 험버트는 계속해서 롤리타와 여행을 같이 하고 지내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어떤 마을에서 롤리타가 험버트로부터 도망을 치자 험버트는 롤리타를 잃게 되고 절망과 자신의 재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몇 년 후 험버트는 성인이 된 롤리타로부터 돈을 좀 보내달라는 편지를 받고 그녀를 찾아가 다시 만납니다. 그녀는 벌써 결혼을 했고 임신 중이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롤리타는 예전에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소녀, 다시 말하면 님펫이 아닌 현실적인 삶을 사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험버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과 함께 살아가도록 돈을 주고 떠납니다. 하지만 험버트는 그녀를 데리고 도망쳤던 클레어 퀼티가 바로 그 모든 일의 배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험버트는 퀼티를 찾아가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의 모든 범죄와 이야기를 회고록 형식으로 써내려갑니다. 결말입니다. 감옥과 자백입니다. 험버트는 퀼티 살해범으로 체포되어 수감 중에 쓴 롤리타라는 회고록을 남기게 됩니다. 험버트의 회고록 서두에는 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험버트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놓아주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우리말에도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하는 말처럼 이 고백은 진심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독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7번 롤리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욕망과 자기 기반입니다. 험버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범죄를 미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없는 험버트입니다. 독자는 험버트의 시선을 따라가면서도 그가 왜곡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학과 도덕의 충돌입니다. 작가인 나보코프는 탁월한 문체와 심리 묘사로
금기를 예술로 탈바꿈 시키지만은 독자들은 도덕적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금기와 예술입니다. 소화성애를 예술로 그려낸 위험한 시도 때문에 문학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범신 작가의 소설 은교를 리뷰하고 롤리타와 은교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고찰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